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이제 트렌드 포스로부터 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뭐 아무래도 팔 수 네.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론은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당분간 이런 유동성의 흐름 계속 될까요? 이거 뭐 맞추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유동성 흐름을 보면은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가장 좀 뚜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금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성장과 금리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성장의 불균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장의 불균형은 어디와 어디냐면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이죠.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약한 편이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보급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장에 강한 곳으로 자금은 흘러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성장세가 강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다음부터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공급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의 강세 내지는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일정 부분 상승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성장도 강하게 되고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미국 쪽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의 리스크라기보다는요. 다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갈 때는요.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갈 때는 우리나라도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키 맞추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약세가 될 거라는 통화보다는 달러 강세에 기대를 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상존하는 이상에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